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라. 아니면 법의 노조다. 정부가 이렇게 호통쳤을 때 일부에서는 법의 노조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 문제 때문에라도 정교조가 좀 타협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는데요. 실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해직 교사를 지키고 탄압과 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9명 해직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6만여 정교조 교사들이 탄압을 감수하는 결단을 한 것일까요? 해직 교사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온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3번이나 교단을 떠나야 했던 한 해직 교사를 김세범 PD가 만났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는 9분의 해군 조합원들이 맞은 매를 전교조는 6만 명이 같이 맞기로 결의했습니다. 6만 조합원의 정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9명의 해직 교사들. 그중 3번이나 해직을 겪은 이일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도 보면은요, 학생들의 자살이, 청소년 학생의 자살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예요. 통계청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자살의 원인이 성적 비관. 1986년 교직 6년 차였던 이일재 선생님은 어린 제자들의 자살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도 공범일 수밖에 없다. 이일재 선생님은 그해 5월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교육민주화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선언 직후 당시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중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모임에 갔어요. 어디 모일 공간도 없어서 어떤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일단 축구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 같은 걸 먹으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움직임, 그걸 지역 교사 모임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는 해직됐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거꾸로 그를 교육 현장에서 내몬 셈입니다. 서명 하나 했는데 그걸로 해직을 시킨다? 그리고 그 해직 사유를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교육청에서는 해직 사유를 거기다가 막 보탰는데, 불온 서적을 탐독하고 근무 태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징계 사유로 해직이 됐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막 분노해야지 되는데, 물론 분노 안 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빚을 갚은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있어서. 민족교육 만세, 민주교육 만세, 인간화 교육 만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만만세.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해체된 교원노조가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징계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한 거예요. 하고 징계한다 그러는데, 이제 징계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너 정교조지, 해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더 공세적으로 가자, 나 조합원이다. 당시 정교조의 조합원 명단 공개 후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입체적으로 교육부, 안기부, 뭐 이게 국정원이죠, 요새 말로. 교육부, 국정원, 교육청, 경찰, 이 총동원돼서 15,000명한테 탈퇴하라, 탈퇴각서를 써서 내라, 학교장한테. 근데 끝까지 안 쓰고 버틴 사람들이 1,500명인 거죠.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은 정교조 교사들은 결국 해고됐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15,000명 가운데 1,500명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일재 선생님은 해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해고된다는 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주 독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실제.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한 10명쯤 됐는데 아마 다른 학교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냥 10명이 다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 학교 같았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오빠한테 두들겨 맞고 부모한테 시달리고 뭐 자기 배우자한테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도 공포스럽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끝까지 가자고 하는 거는 못할 짓이다. 선생님들 모이세요.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는 저 혼자 남겠습니다. 다 탈퇴각서 쓰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뭐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지만 두 번의 해직에서 돌아온 이일재 선생님의 교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또다시 해고됩니다. 상문고 사학재단에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옛 재단 이사진의 복귀 문제로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상문고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당시 정교조 간부를 맡고 있던 이일재 선생님은 상문고 교사들과 함께 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교육청 정거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재판 뒤 그는 해직됐습니다. 상문고의 교장 겸 재단 이사장이 상춘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생님들한테 돈을 1년에 500만 원씩을 내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을 어떻게 내라고 했냐면, 상문고는 부자 동네죠. 방배동, 서초동 끼고 있는 학교니까 그 500만 원을 한 학급에서 500만 원을 학부모들한테 걷어서 내라는 거예요. 돈을 걷어내는 게 늦어요. 그러면은 어떤 보복이 오냐면 이 교장, 이사장이 돈 안 내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교장이 하는 말이 그냥 어디 뒷골목에 깡패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야, 너 머리 잘라.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야, 너 머리 잘라. 야, 너 담배 끊어. 뭐, 야, 너 임마 살 좀 빼.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서 배를 쿡쿡 찌르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느냐 하면 이제 돈을 많이 갖다 준 학부모의 경우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해주냐 하면 그 자녀의 성적을 조작을 해줘요. 상문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립학교에서 부패재단을 쫓아내거나 또는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났어요. 정교조와 함께 해직 생활 대부분을 보내온 이일재 선생님. 박근혜 정부의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그가 교단으로 돌아갈 날은 더 멀어졌습니다. 빨리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진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제 곧 나이가 정년퇴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복직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돼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